자, 이번 시간은 중요하겠습니다. 국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2021년 12월 2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세법들이 다 통과됐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것, 이제 공포만 남은 겁니다. 공포만 남은 겁니다. 뭐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공포된 것들을 전세법을 다 보고 내년도 세법, 개정세법, 교재까지 사실 다 오늘 집회를 끝내고 왔는데 이제 문제는 그 중에 일부가 올해 2021년에 소급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건 내년에 들으시면 되겠고요. 올해 소급 적용됩니다. 여러분 칠판 보시고요. 일단 여러분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원래요, 여러분 법정 지정기부금은 1,000만 원까지는요. 1,000만 원까지는 15%의 세액공제, 1,000만 원 넘어가는 건 30%의 세액공제를 받죠. 그렇죠. 근데 하도 코로나고 어려워서 올해만, 그렇죠, 여러분요. 뭐예요? 이건요,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라는 게 2021년이에요. 2021년 한해서만 1,000만 원까지는 20%, 1,000만 원 넘어가면 35%, 5%를 올려주고 2022년부터는 또 똑같이 15, 30%예요. 한 2년 해주지. 1년만 돼서 제 연말정산 체계는요. 그죠? 이미 다 요렇게 15, 30이고 옆에다가 개정이 되면 20, 35다라고 다 써 있고요. 그렇게 해놨습니다. 통과됐고 소급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요거 한 건만 소급 적용이 됩니다.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셨죠, 여러분요? 1세대 1주택이, 그죠? 기준시가 뭐 그런 개념으로 9억이었다가 여러분 이제부터 1세대 1주택의 기준 금액을 12억으로 올렸죠. 양도소득세가 이러면 실제로 꽤 줄어요. 선거가 좋죠? 선거 앞두고 이런 것들이 돼서. 그래서 요 양도소득세 때문에 12월 8일 날 여러분, 사실 이 강의가 12월 9일 날 녹화를 하는데 어제 공포가 됐어요. 와, 공포되면 오늘 사이트에 이미 다 올라가 있어요. 12월 8일자리에서. 다만 요것만, 양도소득세만 공포한 날 12월 8일부터 잔금이나 등기치는 것부터 12억이고요. 일반적인 것들은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고 연말정산 요놈만 2021년에 소급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법인세로 가죠. 법인세는 우리 법인세 교재에 있는 거 똑같고 교재에 없는 거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쓰실 필요 없어요. 제게 다 있었어요. 1번에 국가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은 상당히 열거했습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요. 그렇죠? 와우, 옛날보다 10%씩 올렸고요. 10%씩. 어마어마한 거야. 30, 40, 50%. 중소기업은, 그죠? 나가면 50%를 세금을 빼준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요, 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계장치들은 통합투자세액 공제율도 와, 옛날 거보다 여러분 무지하게 올립니다. 무지하게 올립니다. 여러분요, 무지하게. 그러시니까 요거 참조하셔서. 근데 우리 야이파 수업 듣는 분들 중에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나 기계장치 취득이 있기는 여러분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가로 2번, 수도권의 청년들 상시근로자 고용증대입니다. 이미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분 전부 다 회사는 중소냐 중견이냐 대기업이냐 그렇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만, 특히
중소기업만 특히 수도권 아니냐, 아니면 1100이다, 1100이다. 수도권 바뀌면 1200이다. 그렇죠? 1200이다. 그리고 뭐 중견은 보통 뭐 그냥 다 이런 구분 없이 800이고 대기업은 400이었어요. 400이었어요. 이랬는데 이번에 어쨌든 수도권 밖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수도권 밖에서 이 청년 60세 이상 뭐 장애인 이런 분들이 있죠. 상이자 이런 분들 청년 등 그분들은 100을 다 올립니다. 100을. 그러니까 중견도 수도권 밖에서 늘어나신 분들은 900이라는 말이에요. 청년들에 대해서는요. 그렇죠? 대기업도 수도권 밖에서는 500이에요. 이런 기업들은 청년들 아니면 공제 자체가 안 되니까 뭐 거의 다. 그러니까 이건 청년 등만이에요. 청년 등 청년하고 상이자하고 장애인하고 그죠? 60세 이상인 분들. 그래서 이건 2021년부터 요렇게 수도권 밖에서 있는 분들이 기존의 공제에 100만 원씩을 늘려주겠다. 당연하게 좋은 일 같습니다. 다음에 가로 3번에 결손금 중소기업 소득공제 이것도 강의를 했었죠, 여러분요. 여러분이 중소기업이면 2021년에 결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2020년에 그죠? 이익이 났었으면 2021년에 결손금만큼을 2021년에 납부한 거를 환급을 받죠. 소급공제인데 문제는 이 결손금이 크고 요 이익이 조그마면 돌려받는 금액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2021년에 한시적으로 요게 2019년 거부터 공제가 된다. 그러니까 2년치가 환급돼요. 그러니까 2021년 결손금이 뭐야? 그렇죠? 뭐 적어서 조금 있어서 작년 걸로 돼서 끝 괜찮은데 이 결손금이 많아서 2020년 걸로도 환급이 해도 결손이 남으면 2019년 것도 돌려준다. 근데 순서는 2019년 거부터 먼저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한시적이라 사실 내년에 제가 세법책 쓸 때도 안 쓸 거예요. 올해 끝나는 겁니다. 소급해서 요 두 놈이 제일 대표적인 겁니다. 두 놈이 제일 대표적으로 소급공제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여러분 4번 차기완료 적립금 요게 우리 책에 없었어요. 원안에 없다가 이번 국회 통과될 때 갑작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칠판 보시죠. 우리가 조특법에 맨날 하는 거 미완료 소득에 따르는 법인세 있죠. 자, 보세요. 어떤 공식이 있죠? 뭐 어떤 소득 금액에다가 70%를 때리고 여기에 뭐 기계장치 투자한 거, 임금이 늘어난 것들, 뭐 상생협력 출자기금 요걸 빼가지고 여기에 뭐 20%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요, 그죠? 소득의 15%에다가 기계장치 투자 등을 뺀 거에 20% 뭐 선택하라고 돼 있죠? 3년간 계속하고 1년 단위로 바꿀 수 있다. 요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 가로 안의 공식이 요게 플러스면 이걸 우리가 미환류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올해 번 돈의 일정 금액을 안 썼으면 올해 20%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이거를 차기환류 적립금 이렇게 차기환류 적립금으로 적립을 해라. 이건 잉여금 적립이 아니라 그냥 서식에다가 하나 쓰면 되죠. 차기완료 적립금으로 적립해서 2021년에 만약에 100억이 미완료가 플러스 나오면 내년도에 가서 요게 뭐예요? 요 공식이 마이너스다. 80억이면 그죠? 요게 그죠? 초과완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 놈을 빼서 다 못 쓴 20억에 대해서만 20%를 4억을 내년 2023년 그쵸? 언제야? 3월 말에 법인세 낼 때 4억을 내라.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자, 책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요. 뭐가 바뀐 거래요? 뭐가 바뀐 거래요?
재밌죠? 중요한 거죠. 전 이게 바뀔 줄 알았어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자, 올해 벌어서 일정 금액을 투자 안 한 금액이 있다. 근데 이거를 1년 안에 써라. 1년 안에 더 많은 투자들을 하라는 건데, 잠깐만 이거 잘못 썼다. 왜 이게 투자야? 이거 15%는 임금 증가된 걸 빼는 겁니다. 투자가 아니라. 이랬는데 이게 너무 잔인해서 이거를 이제부터 이렇게 미완료를 차기 완료로 정립하면 앞으로 2년 이내에 써라. 그럼 볼게요. 여러분 봐요. 그러면 지금 올해 100억이 미완료가 나왔어요. 내년에 요 마이너스가 초과 환류가 80억이야. 그럼 20억을 안 썼지만 이걸 과세하는 게 아니라 다시 뭐예요? 2013년에 너 이때 다시 써. 그러면 2023년에 초과 환류가 나오면 20억을 썼잖아요. 장하다. 그래서 과세 안 하고 앞으로 2년 안에 쓰면 된다. 그걸 올해분부터, 올해 미완료분부터 내년과 후년 안에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2023년에 20억이고 나머지 20억은 이제 초과 환류로 2024, 2025에 또 2년간의 지금 요게 마이너스인 초과 환류는 앞으로 이미 2년간의 미완료에서 차감하도록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완료도 2년으로 바꿔준 건데 아주 잘했고 요거는 소급인데 조심해요. 그렇죠? 조심해요. 요 2년간 요렇게 합니다. 그래서 꽤 잘한 것 같죠?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올해분부터 그러니까 2021년분부터 2022와 23년에 쓰실 수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이건 국조법인데요. 우리가 해외 부동산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공부하실 때 이렇죠. 해외 부동산을 여러분이 올해 샀다, 팔았다, 임대 줬다라는 명세를 내죠. 올해 샀다, 팔았다, 임대 줬다. 그럼 뭐가 없어요? 옛날에 샀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고 해외에서 쓰고 있다. 임대가 아니잖아. 내가 쓰고 있으면 요 현황이 없어서 저도 옛날부터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요 보유 현황을 내도록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요걸 낼 때부터 바뀝니다. 되셨죠? 내년 6월부터인가 올해 2021년 12월 말에 옛날에 근데 취득가격이 2억 이상짜리예요. 2억 이상짜리 해외 부동산을 갖고 여러분이 해외 영업에서 쓰고 계실 때 보유하는 현황을 2022년 6월 말까지 해외 부동산들 명세 내실 때 같이 내셔야 됩니다. 되셨죠? 요런 건 요것들이 소급 적용이 되는 내기들입니다. 여러분 뭐 뜻밖의 이렇게 소급 적용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렇게 해서 일단 제가 약속드린 법결산 이후에 새로 나온 유권 해석 판례 중요한 것들에 대한 설명 1차분이죠. 저도 모르겠어요. 내년 3월까지 몇 개나 몇십 개나 더 나올지 모르지만 계속 중요한 게 있을 때마다 계속 파일을 띄워드리고 동영상을 첨부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극성입니다. 여러분 그저 건강하시고 못 뵀더라도 우리 서로 온라인으로나마 건강 잘 서로 챙겨주고요. 기원하겠습니다. 건강하게 2021년 결산 세무조정 마감하시고요. 내년에 빨리 좀 같이 다 모여서 뵐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다음번에 또 이런 자료로 만들 거니까 계속 봐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오늘 하루에 여기까지 다 찍은 거라 오늘은 마감하죠. 다음에 뵙겠습니다.